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녹화 강의로 지금 다시 찾아왔게 됐네요. 오늘은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교수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그림이 스캠퍼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낸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스캠퍼, 이름도 생소한 스캠퍼,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하나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창안한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스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스본은요, 여러 가지 사고 기법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수업 때 다른 조가 발표하게 될 역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무려 개발하신 분이에요. 또한 이 부분은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진 CEO였어요. 광고 회사의 CEO. 또한 이렇게 오스본이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자 만들어냈던 이런 사고 기법에 에이벌리라는 사람이 7개의 키워드를 재구성하고 발전시킨 것이 바로 스캠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고 기법은 보다 더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즉 신제품 출시를 위한 하나의 사고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요즘은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대학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요즘이 아니라 한 2010년도부터 그렇게 스캠퍼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스캠퍼 기법만을 단독으로 활용한 연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연구 분야에서는 일종의 블루오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는 않고 있는 하나의 교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현장 가셔서 이 스캠퍼 기법으로 학급의 특색 사업 등을 계획하셔도 상당히 획기적이다라고 평가를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주어진 질문에 따라 사고를 전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좋은 게요, 굉장히 그 정갈한 아이디어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고 쉽게 초보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캠퍼의 키워드에 대해서 보면요. S, C, A, M, P, E, R 이렇게 7가지 사고 기법인데요. 이 중에서 M 같은 경우는 단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크기를 확대하거나 크기를 축소하는 magnify와 minify 이렇게 2가지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각각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substitute, S는 대체하기. 이것을 다른 소재로 혹은 다른 재질로, 다른 사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C는 이것을 다른 무엇과 함께 합쳐보면 어떨까? A는 이것을 또 다른 무엇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M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혹은 변화시키면 어떨까? 또 이제 P가 좀 어려워요. 다른 용도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왜 어렵냐면 이 P와 A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예시를 보면서 다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는 제거하기입니다.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R은 반대로 하기, 재배열하기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예시를 보시면 아마 이런 거구나 바로 예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체하기 S는 바로 종이컵, 나무젓가락, 고무장갑, 태양전지 자동차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본래 컵은 이렇게 생긴 컵은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것의 소재를 종이로 바꾸어 보니 굉장히 휴대하기가 좋고, 그리고 일회용이라서 요즘 뭐 환경오염 측면에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엄청난 생산성을 보이게 되었죠. 그리고 젓가락 역시 철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것도 나무라는 소재를 바꾸어 보니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합하기로 넘어갈게요. 결합하기는 두 개의 사물을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연필인데 지우개가 달린 연필, 핸드폰인데 카메라랑 더했더니 네,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 뭐 팩스 등등 있겠고요. 자, A 잘 보세요. A하고 아까 제가 P가 헷갈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A 같은 경우 장미 덩쿨을 보니까 철조망을 만들면 되겠다. 산우원 가시를 보니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스리와 뽀스리 있죠. 네, 벨크로. 네, 찍찍이. 그리고 돌고래를 보면서 초음파 감지기를 만들면 되겠다. 즉, 자연 현상이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사물을 보고 또 다른 것을 네, 유추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추해내는 능력. A라는 것을 보고 B라는 것을 유추하는 일종의 특별한 연상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라는 기법은요. 반면 P를 먼저 할게요. Put other use는요. 기존의 제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즉 타이어는 타이어인데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발전소의 원료로 혹은 미끄럼틀 같은 거 왜 밑에 안전하게 이렇게 시소 같은 거 안전하게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경우, 그리고 톱밥의 용도를 장작으로, 유람선의 용도를 식당으로 활용하는 등 그 본래 사물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다른 용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추후에 아마 하게 되시면 이 A와 P가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예시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준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분. 그다음 M 같은 경우는 수정하기. 네, 기존의 제품을 수정, 확대, 축소하기죠. 포스트잇 같은 경우. 네, 포스트잇은 기존의 메모지가 굉장히 커다라는데 그 크기를 줄였죠. 그리고 거기에 풀과 결합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풀과 결합한 거죠. 즉, 이 포스트잇이라는 결과물은 사실은 미니마이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간 걸까요? C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결과물이다 라고, 발명품이다, 어찌 보면 창의적 산출물이다 라고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갤럭시 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기를 주입하여 물에 뜨는 비누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준비를 해주셨네요. 자, 그 다음 E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존 제품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 과일을 먹었더니 C가 너무 불편하네? C 없는 수박을 개발해볼까? 그리고 워크맨. 뭐 녹음 기능 없는 워크맨, 그리고 자동차에서 지붕을 제거했더니 컨버터블 카가 됐어요. 젊은이들의 어떤 멋짐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리버스는요, 재배열하기, 재배열하기, 그리고 거꾸로 뒤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의 기능 또는 특성을 재배열하기, 반대로 배치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옷한 것 같죠? 발가락 양말. 그리고 김밥을 누드김밥으로. 요거 예시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원래 장갑이라는 것은 손에 끼는 건데 이것을 발에 끼는 것. 그리고 김밥 같은 경우에는 그 안과 속을 바꿨더니 누드김밥이 되었죠. 그러면 각각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예시는요, 각각의 알파벳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고, 사실상 스탬퍼 기법은요, 딱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3개 혹은 4가지의 철자를 적용합니다. 가장 쉬운 예시가 제가 보통 여러분 그럼 칫솔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titute, 대체하면, 그리고 combine은 뭐였죠? 결합하면. 지금 아예 외우세요. adapt는 적용하면, modify는 수정 혹은 크기 변화, 그리고 put to another use는 용도를 바꾸면, 그리고 eliminate는 제거하면, 그리고 reverse는 뒤집으면, 그리고 재배열하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했어요. 자, 칫솔이 있는데 칫솔이 없어요. 칫솔이 없어요. 그러면 치실을 쓴다. 요거는 올바른 예가 될까요? 네, 올바른 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칫솔에서 브러쉬를 조금 더 부드러운 미세모로 바꾸면 어떨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미세모, 전용 칫솔 있죠. 이 모가 좀 바뀐 거죠, 재질이. 이럴 경우에는 이게 대체하면의 예시가 됩니다. 네, 일부 이 사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소재나 특성을 다른 소재로 바꿔보는 것. 이게 바로 대체하면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컴바인은 결합하면이에요. 결합하면. 그럼 우리 칫솔을 뭐와 함께 결합해 볼까요? 네, 가장 흔한 거. 뭐랑 결합을 해보면 좋을까요? 칫솔과 치약 그냥 결합해 볼게요. 그러면 칫솔에 치약을 더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그런 발명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치약의 몸체에 칫솔의 몸체에 치약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위치 같은 거 누르면 뭐가 나오게? 치약이 이렇게 스며 나오게. 네, 그런 경우에 이게 결합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adapt는 뭘까요? adapt. 칫솔을 봤더니 작은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치아만 하기엔 좀 아까워.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작은 솔을 만들어서 이걸로 키보드 클리너를 개발했어요. 키보드 클리너. 네, 이 사이사이를 닦을 수 있는 키보드 클리너. 이럴 경우에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adapt 다음에 put to another use, 다른 용도로 바꾸어 보면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칫솔을 똑같은 칫솔인데 칫솔을 가지고 나는 치아를 닦는 데 쓰지 않고 청소하는 데 써야겠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키보드 클리너를.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 경우에는 용도 바꾸기가 되는 겁니다. 비록 결과물이 같더라도 그 사고의 과정이 약간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일반적인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 또 다른 것으로 유추해서 개발해내는 것이 어댑트 적용이고요. 반대로 용도 자체를 바꾸는 것을 원래는 치아, 내 건강을 위한, 나의 습관을 위한 사물이었는데 이것을 청소로 바꾼다, 용도를. 그래서 키보드 클리너로 바꾸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올바른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수정하면, 자, 뭘 바꿔볼까요? 칫솔을 아주 크기를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목욕탕 솔로 쓸 수 있더라. 목욕탕 솔로. 이해되시죠? 칫솔의 크기를 키웠더니 목욕탕 바닥을 닦는 솔로 바꿀 수 있겠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거하기. 칫솔에서 뭘 없애볼까? 뭘 없애보지? 그래. 요 앞부분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뒤에 막대기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용도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혀 클리너로 쓰면 되겠다. 약간 억지인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바로 제거하는 거예요. 혹은 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칫솔에서 손잡이를 제거해보면 브러쉬만 남겠죠. 그럴 경우에 이걸로 치실을 개발하면 되겠다. 요거 같은 경우가 바로 제거하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배열하면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칫솔 가지고는. 원래 칫솔은 밑에가 손잡이고 위에가 브러쉬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배열해 볼까요?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조금 억지긴 한데 솔 브러쉬 부분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했어요. 가운데다 하고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앞니 전용 뭐 브러쉬를 만든다라던가 혹은 손잡이를 위에다가 하고 아래다가 브러쉬를 넣어서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해는 되시죠? 위치를 바꿔보는 것이 바로 리버스입니다. 거꾸로 하기, 재배열하기.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캠퍼 기법,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한 가지 대상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고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 총 스캠퍼 철자가 몇 개였죠? 네, 7개였지만 실제 유아들하고 적용할 때는 2개, 1개, 2개부터 시작해서 점차 3개, 4개, 그리고 7세가 돼도 사실 7개 전체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칫솔 가지고도 맨 마지막 보고 그건 답이 좀 안 나오는데 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무조건 7개를 다 채우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네, 한 3개에서 4개 정도 채워보는 것도 충분히 교육적으로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주고요. 기존의 것을 새롭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향상되고 창의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도 이것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교수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아이들 어때요? 굉장히 획일화된 사고, 그리고 네, 저도 그 요새 원격으로 지금 여러 대학 친구들 수업해보면요. 원격임에도 불구하고 화상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비디오랑 마이크 다 끄고 대답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네, 그리고 별로 창의적인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중간만 가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말이 굉장히 미덕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스티브 잡스가 나오긴 되게 어렵다라고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왕이면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이 좀 창의적 사고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교수법의 시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7가지 종류의 질문을 통해 유아의 흥미를 쉽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교수법 시간에 다루는 다양한 그 창의적 사고 기법들 전부 다 아동 중심이고 아동 주도하에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현장 나가셔서 아동 중심으로 수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입니다. 특히 스캠퍼 기법의 장점, 네,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관련 논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린이 디자인 교육에서 창의적 발상을 위한 스캠퍼 기법 적용하고, 네, 준비해 주셨는데, 자, 이 논문에서 개발한 굉장히 자세히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단 유아 대상 논문은 아니지만, 네, 너무나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일단 핵심 발문이에요. 네, 각각의 이 스캠퍼 철자는 핵심 발문이 되고요. 그림 글자를 만드는, 그림 글자를 디자인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러면 도입, 전개, 마무리 한번 보세요. 문제인식, 우리 주변에서 평소 마음에 드는 간판으로 기억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아름답다고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등등. 그리고 그림 글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그림 글자라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 그림 글자로 표현할 주제를 정하고 스캠퍼 기법을 적용하여서 그림 글자를 디자인해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그냥 다 조에서 발표했을 테니까 생략하고요. 우리은행이라는 글자를 아이들이 네, 그 결과물로 만들어낸 거예요. 보시면 네, 똑같은 우리은행이라는 글자지만 스캠퍼 기법에 따라 아주 다양한 결과물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창의성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가상적 내러티브 구성 능력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연구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논문 제목이 일단 좀 바뀌어야 됩니다. 논문에서 창의성 활동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려면 이 창의성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의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요약 앱스트랙만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명화 감상 활동이에요. 또한 비교 집단도 명화 감상을 했어요.
그러면 논문의 제목은 창의성 활동이 절대 아니죠. 스캠퍼 기법은 이 자체로도 창의적 사고 기법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명화 감상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가상적 내러티브 구성 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제목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의 창의적인 어떤 표현력이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경험과 느낌이 중요할 때 사실적인 대상의 표현에 지나치게, 이거는 그냥 전국 공통, 모든 교사들이 꼭 알아야 되죠. 뭐 할 때? 명화 감상을 지도할 때. 그쵸? 그리고 유아 개개인이 개성 표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상과 정보 탐색을 통하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고무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가상적 내러티브가 무엇이냐 하면 실제의 경험이 아닌 가상적인 이야기를 꾸며서 말하는 것, 뭐 이런 것이에요. 상상해서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말 잘하는 아이들, 의사소통 능력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동시에 똑똑해야 상상적인 말하기를 잘하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제목 진짜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연구 제목 자체도 어때요? 명화감상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명화감상 활동. 그쵸? 오류예요, 오류. 자, 그 다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창의력 검사예요. 제가 논문 심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사의 창의성을 검사하는 검사 도구로, 교사의 창의성을 검사하는 검사 도구로 보통 체크리스트를 많이 쓰시는데 그 체크리스트의 그 리스트가 그래요. 물론 뭐 신뢰도 높죠. 뭐 97%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체크리스트의 문장 내용들이 돼요. 나는 평소에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리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는 별로 이렇게 과연 그거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신뢰도가 높은 검사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늘 듭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교사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거. 반면 이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이 창의력 검사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검사 도구가 아직 없다면 이 체크리스트 빼고요. 없다면 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토란스의 창의력 검사 도구를 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검사 도구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연구적인 가치가 높은 일이 될 것 같아요. 높은 과업, 즉 새로운 논문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검사 도구 개발 논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토렌스의 창의력 검사는 제가 좀 꼭 다루고 가고 싶은 게 이거는요. 아이들 활동으로 하기도 너무 재밌어요. 대충 이렇습니다. 그 검사지가 이래요. 네모난 곳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창의성의 하위 요소 뭐 연속 혹시 기억하세요? 유창성, 그리고 뭐 독창성 등등등 있었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뾰족해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리는 거 화살표 혹은 동물 얼굴이에요. 이러면 이게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독창성 점수가 그리 높진 않아요. 기본 점수가 들어가요. 반면 이 뾰족한 걸 보고 굉장히 독특한 생각, 아무도 할 것 같지 않은 특별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그 검사 결과지에 보면 다 답안 예시로 나와 있어요. 1점, 2점, 3점, 4점, 5점에서 5점의 예시가 그 1, 2, 3, 4번의 예시는 다 나와 있는데요. 5점의 예시는 좀 뭔가 덜 나와 있어요. 전형적인 사고 같은 거, 뭐 이 꼬부랑 같은 것도 돼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뭐가 좋을까요? 저도 창의적이지가 않아서 아주 극히 일부로서 뭐 표현을 했다던가 혹은 이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친구예요? 굉장히 그 정해진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표현을 하는 친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보통 제일 흔히 그리는 거 얼굴. 이게 가장 점수가 낮은 거. 그리고 여기다가 뭐 좀 더 독특하게 얼굴이나 바퀴, 뭐 꽃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독특하게 뭐 밤톨이나 아니면 뭐 무당벌레 같은 걸 그렸다. 그럴 경우에는 2점 뭐 이렇게 딱 점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 요 동그라미 3개를 다 연결해서
풍선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그렸다. 그럴 경우에 5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많이 채웠는가가 유창성 점수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독특한지가 독창성 점수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검사지예요. 요게 도형 검사거든요. 그래서 토란스의 창의성 측정법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그냥 구글에 이미지 검색만 해도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사 도구의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활동지 형태로 뽑아갖고 아이들한테 해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6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꽤나 전형적인 답안들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스캠퍼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대체하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다면 결합하기, 명화 속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적용하기, 우리 가족의 일요일 오후를 표현한다면 수정하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른 용도, 제거하기, 재별하기 등등은 너무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핵심 발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스캠퍼 기법을 적용한 활동들이 있는데 아직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이야기 나누기나 미술 활동에 주로 많이 써요. 아무래도 이게 창의적인 사고 기법이기 때문에 예술 경험 영역과 혹은 인지발달,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된 활동 분야에서 많이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캠퍼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수학놀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그냥 교환 보시고 한번 참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개발해봤어요. 어쨌든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스캠퍼를 가지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생각이 커지는 스캠퍼 놀이라고 해서 상자를 3개를 준비해요. 혹은 주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주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주머니가 있는데 1번 주머니에는 사물카드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꽃, 나무, 지우개,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사과 이런 등등 사물이 들어있는 카드가 1번. 2번은 스캠퍼의 각각의 알파벳과 플러스 하트 카드가 있고 하트 카드는 내가 원하는 알파벳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꽝 카드는 다시 해야 돼요. 이 사람 한번 쉬는 거야. 그리고 3번 카드는 3번 주머니에는 동작이 들어있어요. 표현한다. 동작으로 표현한다. 말한다. 만들어 본다. 그림으로 그린다. 안 해도 된다. 등등. 요게 뭐예요? 이 카드가 바로 즐거움 요소가 되겠죠. 아이들은 무작위, 랜덤으로 뽑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갖고 있고 미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뭐예요? 무작위로 무언가가 추첨이 돼서 나에게 지령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요소로 다가오는 하나의 작은 게임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사물카드에서 그림책을 뽑았고 스탬퍼 카드에서는 R 카드를 뽑았고 그 다음 직접 만들어 본다라는 동작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동화책 중에서 우리 반 교실에 있는 그림책 중에서 한 권의 그림책을 갖고 와서 그것을 그 이야기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것을 거꾸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R은 재배열 혹은 거꾸로 화면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화의 내용을 거꾸로 뒤에서부터 시간의 사건 순서 중에서 뒤에서부터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만드는 방법이야 자유롭게 부가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냥 A4 용지에다가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가방이라는 카드를 골랐고 C 합성이죠. 합성, 결합. 그림으로 그린다를 그렸어요. 그러면 가방에 나는 날개랑 합쳐볼 거예요. 그래서 천사날개 가방이 되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물들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창의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에다가 이제 메모는 해줄 수 있죠. 땡땡이는 스탬퍼 놀이를 통해서 이 카드와 이 카드를 뽑아서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포트폴리오 가치가 있는 그런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원격 화상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